네, 안녕하세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서재덕입니다. 오늘은 강도한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이제 북한 담배 프로파간다 브랜드의 변주곡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이번에 신간을 내신 배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리가 북한 물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북한 담배 종류가 미리 말씀드리면 200종류가 넘습니다. 한국 담배 종류가 대략 몇 종류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3, 40개 그렇죠, 정도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는데. 뭐 아무리 많이 꼽아도 한 50여 종류이고 또 한국은 그 한국은 담배 인삼공사에서 거의 하나의 회사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북한에는 담배 회사 종류만 40여 군데에 이릅니다. 그 정도로 북한 담배가 많은데 제가 북중 접경 지역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새로운 북한 담배가 나올 정도였죠. 근데 그 북한 담배를 보면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 예를 들면 북한 담배의 브랜드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727이라는 담배가 있는데 뭐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냥 숫자로 727이지만 그것은 북한에서 말하는 전승절의 의미를 담고 있고 뭐 실제로 북한에서 가장 비싼 고가의 담배로 또 팔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브랜드의 의미, 또 북한도 아무래도 이 산업 미술, 뭐 심지어는 디자인, 포장, 서체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북한 담배 포장지 안에 북한 당국이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미와 함께 또 브랜드나 디자인이나 서체나 심지어는 뭐 색상 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많은 디자인 요소가 북한 담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게 이번 책의 컨셉이었죠.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은 굉장히 다양한 담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북한 담배를 구입하시게 된 아니면 뭐 이렇게 입수하시게 된 경로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북중 접경 지역을 거의 매달에 한 번씩은 꼭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서 북녘의 모습을 사진을 담기도 하고 또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북중 접경 지역에 가면 밀수를 통해서 들어온 북한 담배가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두 감씩 이렇게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죠.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새로운 담배가 뭐 심지어는 5종류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담배가 생산되고 있어서 제가 갈 때마다 일부러 그 담배를 파는 상점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제가 이제 유일하게 그 가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가서 새로운 담배가 있느냐 확인하고 또 있으면 사오고 그렇게 한두 갑씩 모으다 보니까 지금 한 200여 종류의 북한 담배를 모으고 이번에 그걸 책으로 내게 됐죠. 아, 네, 알겠습니다. 사실 북한 담배라고 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떠오르는데요. 뭐 사실 지난 2차 미북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으로 가는 길에 이제 네. 중국 난린역 플랫폼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이 화제도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담배는 어떤 의미일까요? 북한에서 담배는 북한 당국이 생각하는 의미와 북한 주민들이 갖는 의미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뭐 노동신문이나 북한의 방송을 보면 김정은이 그 관료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뭐 심지어는 그 육아원이나 또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담배는 그 동양에서 위아래를 상징하는 하나의 의미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나이 어린 사람이 뭐 우리 어른과 이렇게 맞담배를 피운다. 그건 상상하기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 그렇게 김정은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관리들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건 하나의 권위를 표시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죠.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 담배는 북한의 체제와 특성과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책에서 소개해 주신 담배는 한 200여 종에 이르는데요.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피는 걸로 알려진 727 건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담배 중에 혹시 기억에 남으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200여 종 담배가 사실 다 하나하나씩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는 딱 두 가지 담배가 기억에 남는데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하나는 이 크레이븐 A라는 담배. 네. 이 담배는 사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고양이 담배로 알려져 있는 담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게 이렇게 검은색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뭐 카라반 A 또는 뭐 북한 담배 또는 고양이 담배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 담배죠. 근데 이거는 해외로 이제 수출하는 그런 용도로 주로 합작을 해서 만든 담배인데 중요한 건 이 담배가 북한 주민들 특히 탈북민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담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예전에 온 탈북민들은 강을 건널 때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널 때 북한의 국경 수비대에게 반드시 이 고양이 담배를 하나는 줘야만 강을 넘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북한에 살았던 분들 중에 고양이 담배 하나쯤 정도 주고 뇌물로 안 줘본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담배가 바로 이 고양이 담배 크레이븐 A라는 담배고요. 또 하나는 대동강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게 담배처럼 보이십니까 혹시? 약간 음료수나 뭐 이런 선물처럼 그렇죠. 보이는데. 이렇게 심지어는 이렇게 끈이 달려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있는데 이 담배를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 보면 원래 담배 두 보루, 북한에서는 한 보루를 한 막대기라고 하는데 이 두 막대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는 원래 손전등이 사은품으로 들어가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으면 이게 선물용이 되는 거죠. 이런 포장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대동강이라는 담배인데 북한의 대동강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담배만 10종류가 넘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같은 브랜드 안에서 다른 종류의 담배가 그렇게 많이 나올까? 그것은 바로 숫자가 의미하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8mm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타르의 양입니다. 그래서 같은 대동강 담배라도 타르가 8mg짜리가 있고 심지어는 12mg짜리 대동강 담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12mg 담배와 이 8mg 담배의 담배 포장지와 색깔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동강이라는 담배 브랜드 안에서 한 10여 종류의 담배가 생산되고 있고 이렇게 선물용까지 아주 다양하게 제품이 생산되고 있죠. 또 앞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북한 주민과 담배에 대한 그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근데 최근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북한 주민들이 갈리에게 주는 뇌물 중에 하나가 담배인데요. 뭐 북한 주민들과 그런 담배의 관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단적인 표현을 들자면 북한 주민들에게 담배는 생명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북한에서 뭐 심지어는 탈북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문건을 하나 받더라도 또는 뭐 이동을 하나 할 때에도 반드시 필요한 건 담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필요한 게 담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뇌물의 담배가 고향, 묘향 이런 종류의 담배인데 심지어는 그 탈북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 고향 묘향 담배는 뭐 북한의 초급 간부들조차 시장에서 사기는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고가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한 막대기 정도 이렇게 뇌물을 주고 무슨 일이든 해결하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어서 북한 담배는 북한 주민들에게 뭐 피우는 용도도 사실 있겠지만 그보다는 뇌물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품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북중 접경 지역을 이제 자주 다녀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이번에 가셨을 때 뭐 예전과 좀 다른 부분이라던가 좀 인상적인 부분이 뭐 있으신가요? 결국은 북한에서 나오는 물건들이나 또는 한국 사람들이 북중 접경 지역을 다닐 때 중국이 이것을 얼마나 자율성을 주느냐의 문제인데 이번에 갔을 때는 그 중국 건국 70주년이라는 그런 지금 중국의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경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지금 검문소가 늘어나고 있고 또 북중 접경 지역에서 보이는 가장 큰 변화는 결국은 북한이나 중국 쪽에서 그 설치하고 있는 철조망이거든요. 철조망이나 또 감시 초소인데 뭐 최근에 탈북민들이 많이 그 국내 입국자 수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북중에 가보면 확연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촘촘히 세워지는 초소라든지 또 그 초소마다 세워지고 있는 뭐 감시 카메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야 정말 예전보다는 강을 건너기도 어렵고 또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국내로 들어오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겠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교수님 말씀해주신 부분 아무래도 유엔 대북 제재 이런 국면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뭐 큰 변화나 뭐 이렇게 좀 차이가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나요? 북중 접경에서 요즘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정치구호는 자력갱생입니다. 그리고 또 가을에 추수할 때가 가을거지가 할 때가 되다 보니까 쌀로서 당을 받들자라는 구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구호 중에 하나이고요. 뭐 곳곳에 없던 구호가 새롭게 이제 생겨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자력갱생, 뭐 심지어는 견인불발이라고 하죠. 뭐 굳세게 참고 견뎌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견인불발이라는 단어를 북중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의 경제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나 북한 당국은 개혁 개방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력갱생이라는 그 틀로 계속 자기들의 그 고립을 심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고통을 받고 힘이 드는 건 북한 주민들밖에 없고 그 주민들이 그런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것이 북중 접경에 가면은 많이 보이거든요. 특히 접경에서 보면 장마당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뭐 우리가 망원 렌즈로 이렇게 확인을 해 보면 정말 우리 한국의 여느 시골 마을의 시장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심지어는 뭐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과일들을 저울을 놓고 판매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고 또 세계적인 브랜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아디 또 나이 뭐 이런 상품들이 옷을 북한 주민들이 입고 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 북한 사회가 굉장히 지금 이 빈부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나마 북중 접경 지역은 중국과의 밀수나 교육을 통해서 그런 물자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고 외부로 나온다면 중국과 연결된 또는 한국과 연결된 굉장히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북한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북한 담배 관련해서 이제 신간을 내셨는데 뭐 이번 책 다음에 또 준비하시고 계시는 책인 뭐 어떤 게 있나요? 네, 지금 북한 담배책은 시리즈가 메이드 인 북한 첫 번째 상품입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북한 두 번째 상품은 화장품과 생필품을 지금 준비해서 매년마다 하나씩 낼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작업은 러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의 삶과 인권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아마 올해 12월 발간을 목표로 지금 막바지 작업 중인데 제가 러시아에서 직접 만난 북한 노동자들의 그 인권을 좀 세상에 알리고자 그 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 그러면 해외에 나가 있는 노예다 이렇게 사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 그 노동 실태에 놓여져 있고 또 저는 주로 노동 실태를 고발하기보다는 그들이 러시아에서 생활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주로 사진에 담았거든요. 예를 들면 밥을 먹는 곳, 또 잠을 자는 곳, 뭐 건설 자재를 구입하는 시장 뭐 이런 곳에서 만난 그들의 모습들을 좀 공개할 생각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셨지만 결국은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돌아가기 직전에 제가 만난 그 한 명의 북한 노동자가 있는데 지금도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있는 평양으로는 돌아가야 하지만 또 자기가 돌아가면 어떻게 그 조직 안에서 살아갈까라는 그 개인의 번뇌와 고뇌가 너무나도 그 표정 속에 담겨 있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정말 우리가 북한의 인권과 또 해외 체류 북한 노동자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될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그 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러시아에 있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책이 나오면 또 그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